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국내 증시는 지금 지지부진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대체 투자처로 많은 곳들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성장세도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ETF 시장의 현황, 수익률 등 여러 가지 사항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TF 하는데 사실 요즘에 많이들 투자를 하시지만 정확한 개념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상장지수 펀드란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나 코스닥 150, 뉴욕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등 상장된 지수의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기준 가격이 하루에 한 번만 공표되는 일반적인 펀드와는 다르게 ETF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돼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주식형 ETF는 거래세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주식형 액티브 ETF의 상장이 허용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시브 ETF와는 달리 주식형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직접 종목을 선정하고 편입 비중을 조정하는 상품으로 투자처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ETF 상품도 지금 다양화가 됐고 증권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증시는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3천선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ETF 시장이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ETF 시장이 커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저금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간접 투자인 시장이 펀드 시장의 규모는 오히려 2020년 기준 전년보다 2조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만 장내 거래가 가능한 ETF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말 52조 원에서 올해 10월 말 68조 원까지 오히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는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대신 메타버스나 헬스케어, ESG 등 다양한 테마용 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품군이 늘어난 것도 인기를 끈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ETF 자산 비중의 50%를 넘게 차지했던 시장 대표 지수의 상품 비중이 26.7%까지 하락하며 국내 주식형 상품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안 상품으로 나왔는데 그 대안 상품에서 굉장히 다양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졌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증권사에서도 당연히 이제 상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500개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품이 상장했는지 궁금한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올해에만 ETF 상품이 77종목이 상장됐습니다. 예. 현재 시장에는 총 526종목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장한 ETF에 기반이 된 기초지수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보단 업종을 추종하는 지수가 많이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5G, 전기 수소차 등 다양한 분야의 지수가 사용됐으며 지난 7월엔 웹툰 드라마, 10월엔 메타버스, 11월엔 골프 관련 지수 등 MZ세대들의 수요를 충족할 만한 상품들이 대거 출시됐습니다. 반면 올해 상장 폐지된 종목은 총 19종목으로 코스피 200 선물지수, N 선물지수 등을 포함해 업종 섹터보단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이 많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니까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올해 ETF 상품들의 수익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ETF의 수익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VN30 지수를 2배로 따르는 ETF로 85.8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익률 상위 10종목엔 전기차, 2차전지, 게임 테마 ETF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게임 관련주가 급등하자 같은 기간 ETF 시장에서도 게임 섹터 ETF가 1위에서 4위까지 차지하는 등 수익률 상위권을 모두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모두 높은 수익률을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신규 상장한 메타버스 ETF 4종의 수익률은 모두 20%를 웃돌며 좋은 성적을 보였으나 같은 달 상장한 기후변화 솔루션 ETF 5종목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ETF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주목하고 유의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고경범 유한타증권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고 연구원님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업종 분류와 실제로 ETF에 편입된 종목이 다를 수가 있다며 투자를 하고자 하는 ETF의 상품에 어떤 것이 편입되어 있는지 실제로 사이트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또한 주식형 ETF는 거래세가 부담되지는 않지만 배당금 성격의 분배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취득 시 이자 소득이 과세되는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ETF는 선물 가격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산과 계리율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예. 현물과 많이 다르다는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TF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며 어떤 시장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의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